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한부모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했어요. 제 생각엔 어떤 게 완전히 없어질 경우에가 폐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노인과 한부모 가정이라도 부양의무자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보다는 크게 완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폐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제게 이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가 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올린 이 영상 안 보셨다면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이번 영상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안 보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녀라도 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분 계시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신청한 분이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정일 경우 부양의무자를 안 보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대상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요. 가끔씩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는 왜 해당이 안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경우는 진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라면 별도 가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아요. 또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도 부양의무자를 안 보니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는 다른 대상들보다 조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를 안 본다고 했는데 그럼 노인 기준은 몇 살일까요? 여기에서 노인은 만 65세를 넘은 분이에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만 65세이면 1956년생 분들 중에서 생일이 지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195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을 노인으로 보는데 일단 이 연령대에 속하면 정부는 이분의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같은 여러 노인대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럼 한부모 가구는 누구냐? 한부모 가구는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가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 한부모 가구는 아니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 자격을 받은 가구여야 해요. 중증 장애인도 비슷해요. 그냥 난 장애인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은 분이어야 해당이 돼요. 이 중증 장애인은 예전에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을 말하는데 장애인 연금 대상은 장애 1급, 장애 2급, 중복장애 3급까지를 들여서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장애 3급에 다른 장애까지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로 이루어진 가구는 부양의무자를 안 보냐? 맞아요. 이런 가구는 부양의무자를 안 봐요. 더 좋은 것은 이분들을 포함한 가구여도 부양의무자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당연히 부양의무자를 안 보고 내가 노인을 모시고 있다 해도 부양의무자를 안 봐요.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에게 받아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나 소득 신고서 같은 서류들도 이제는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별도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를 예전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별도 가구는 수급자와 같이 살아도 따로 산다고 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 집에 같이 살 경우 부모님을 별도 가구로 봐서 부모님은 수급자, 결혼한 자녀는 부양음자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양음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기존처럼 봐요. 그래서 같이 사는 부양음자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요. 만약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이고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308만 원이 넘으면 수급비가 깎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381만 원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그런데 별도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834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별도 가구인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이죠. 수급자와 부양무자가 따로 살면 수급자인데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별도 가구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 별도 가구는 이전처럼 부양무자를 본다고 하면 누가 별도 가구를 하려고 하나요?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여러모로 나으니까 같이 사는 것일 텐데 별도 가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부가 오히려 따로 살려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 점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그러니까 월 소득이 834만 원 이상 있거나 재산이 9억 이상 있으면 이전처럼 부양의무자 조건을 봐서 수급자가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해요.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은 대부분 세전소득을 말하죠. 또 부양의무자 소득은 여러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을 다 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을 다 더한 것을 말해요. 만약 내 자녀가 3명인데 자녀 A, 자녀 B, 자녀 C의 월 소득이 모두 800만 원가량이라고 한다면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은 충족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냐? 부양의무자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 보는데 이걸 다 합친 금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원래 부양의무자 재산을 계산할 때 기본 재산이나 부채 같은 것은 공제해 줬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것들은 공제해 주지 않게 됐어요. 사실 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재산 9억 가지고는 의견차가 좀 있어요.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 있으면 부모나 자녀를 도와줄 만하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 있어도 실제적인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의견은 후자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부모나 자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도움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에 제가 방배동 모자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이혼한 남편이 자녀의 부양의무자라고 했어요. 또 이혼한 남편에게 간 자신의 자녀도 나의 부양의무자이고요. 이분은 이혼한 남편과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지만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2022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가정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이면 여전히 도움을 못 받아요. 이런 경우 정부는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부양의무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이제까지 연락도 잘 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에게 대뜸 가서 부양비 주라고 말하기가 쉽나요? 부양의무자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또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양의무자에게 돈을 받으면 그걸 소득으로 잡아서 수급비에서 깎거나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데 그것만 보면 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를 왜 보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안 봐서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